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매우 둔탁한 조정이 나타났다. 아주 매우 둔탁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죠. 저는 예상치 않는 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 둔탁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약삭 빠른 자들이 이익 챙기기가 나타난 거죠. 네, 항상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들이 11월 되면 이제 자기 포지션을 정리하고 올해를 결산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데 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많이 올랐던 AI라든지 반도체 그다음 미래 기술주들이 아주 폭락하는 그런 모습 이익실을 하는 거죠. 네, 약삭 빠른 자들 이익 챙기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들의 숙제이자 과제인 것 같습니다. 11월은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보통 9월, 10월에 조정이 많이 나타나고 11월부터 다시 올라가는데 올해는 9월과 10월이 그냥 올라와 버렸죠. 반대로 11월에 조정이 좀 나타나는 모습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는 마이너스 0.65, 나스닥은 마이너스 1.95, S&P 500은 1.16, 전체적으로 기술주 나스닥이 둔탁한 조정을 했죠. 네, 니케이도 마이너스 1.74, 상해 더제 0.41, 항생은 0.79, 네, 프랑스는 0.52, 독일은 0.76, 영국은 0.14. 미국에서 이제 둔탁한 조정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극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막판이 더 많이 무너지는 모습. 네, 다우는 처음 시작이 더 많이 무너졌네요. 오늘은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될 날이라고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국 3대 지수 AI 버블 경굴의 기술주 약세. 특히 팔란티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8%대 하락을 했다. 이미 고평가가 진행됐다. 이 팔란티어 고평가 이야기는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고평가됐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최근 이제 AI와 또 IT 반도체 관련된 퍼인데, 팔란티어 퍼가 거의 600배, 592배, 테슬라가 263배, 브로드컴 87배, 엔비디아 50배, 500, 600배면 너무 좀 과하죠. 이 정도로 팔란티어가 지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 숫자가 기록된 게 아니라 올 6개월 내내 이 숫자가 기록이 됐는데 이제야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팔고 싶은데 뭔가 건덕지를 찾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제가 또 아주 리스크하고 위험하게 본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4개월 만에 10만 달러 붕괴. 네, 굉장히 생각보다도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금리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FOMC가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데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거죠. 네, 그러니까 내려야 될 때 안 내리는 것은 올리는 거나 똑같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것들이 가장 시장에 민감하게 발행하는 리트머스 용지와 같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는 절대 깨지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10만 달러 깨졌다 올라오는 거죠. 네, 10만 1000달러. 네, 우리 이더는 4000달러 이미 깨지고 3286달러까지 그 10%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폭락 장세를 보였다. 가장 금리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머니 무브에 가장 민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시장에서 그렇죠. 프론트 러닝 같은 프론티어 같은 거죠. 네, 앞에 있는 퍼스트 펭귄처럼 먼저 폴링 다운하는 모습이 나타나도 주의해야 될 상황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달러 강세, 금값은 1% 하락, 고점 대비 9%나 조정을 받았다. 금값 한번 봅시다. 오늘로 금값은 1.53% 하락해서 3,952달러, 4,000달러가 깨진 상황. 네, 근데 안전자산인 금이 내려가고 비트코인도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전부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뭔가 크레딧에 문제가 있어야 플라이트 칼때 안전자산으로 가는 상황도 아니고 안전자산도 무너지고 주식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 현재 이제 글로벌 시장은 모든 자산이 동조화되어 있는 거죠. 한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빠질 때도 같이 빠지고 올라올 때도 같이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속도가 더 크게 붙는다. 올라갈 때도 가속도가 크게 붙고 내려갈 때도 가속도가 크게 붙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장 하락의 주범의 미국의 셧다운이 그동안 또 부결이 됐죠. 최장 기록이 35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보다도 더 길어질 가능성, 이 가능성이 시장의 하락의 빌미가 됐다.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 그 다음에 셧다운의 장기화, 고평가, 팔고 싶은 거, 여러 가지 헤지펀드들의 펀드 정리, 시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않고 오면서 오는 지침, 밸류에이션의 고평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골만삭스가 1년 내에 10에서 20%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모건 스탠리는 10에서 15%의 건강한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건강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일단 시장은 조정을 좀 예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많이 봤죠? 2015년에서 2010년 약 10년 동안에 매월 그 월별로 주식 상승과 하락도를 나타내는데 보통 9월과 10월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최근 10년 평균 이후 11월에 다시 반등을 해서 내년은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데 이 기간이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11월이 좀 쉬어갈 가능성, 오히려 11월이 좀 펜치 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좀 달리다가 가속도 높게 달리다가 좀 쉬어가는 가능성이 11월에 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다면 이제 11월 초기 때문에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장에서는 빅테크 중심으로 매도가 나타났다. 또 머스크의 천문학적인 보상안을 두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반대를 했죠. 테슬라의 10대 주주 중에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반대를 했고 팔란티어 AI 거품에 대해서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 하락에 베팅을 했다.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타나면 하락을 했습니다. 아이언큐니 그렇죠. 오클로니 리게틴이 그동안 어떤 꿈으로 먹고 살았던 종목들이 아주 오늘은 거의 강하게 두들겨 맞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만큼 미국의 헤지펀드라든지 글로벌 펀드들이 많이 들고 있다가 이익을 확실히 실현하기 시작했다.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크게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주요 금융지표면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먼저 달러 지수는 0.31, 달러는 강세네요. 드디어 이제 100을 도달했는데 달러 강세가 마의 수준인 100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 먼저 좀 불안하니까 달러 쪽에 강세가 나오고 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 두 가지 사실이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달러도 당연히 약세입니다. 1441원. 일단 1450원, 1500원까지는 올해 한번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따라서 해외 투자하신 분들은 달러를 좀 들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N달러도 153.61, 엔화는 소폭 약세, 강세죠. WTI는 0.8% 하락 60달러. 금은 아까 이야기했죠. 미 국채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578, 2.2bp 하락. 10년짜리는 4.099, 1.7bp 하락. 10년짜리가 4.2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다. 가이드라인이다. 지금 4.09까지 다시 하락을 했는데 만약 10년짜리 4.2를 내려가면 뭔가 경제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5.59g 빠졌네. 221달러 많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3.17 200달러, 오클로 3.52 248달러, 브로드컴 1.52, 팔란티아가 8.43 189달러, 200달러를 넘었는데 하락을 해버리는 무섭습니다. 애플은 0.54% 상승, 마이크론도 5.68% 하락을 했네. 아마 종가는 6% 넘게 하락을 했는데 마이크론, 인텔 마이너스 4.77, TSMC 2.47, 일라인일리는 0.75. 오늘 제약바이오 어제 한국 시장 좋았는데 그동안 천덕구리 역할을 했던 제약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한국의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너보노디스크 마이너스 2%. 비트코인 이야기했죠. 이더도 이야기했고 뉴스케일 파워 마이너스 9.92. 온전주도 박살이 나는 모습. 오클로도 9.72. 코이브도 7.97이나 빠졌네요. 어제 상당히 산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빅테크 관련된 아마존이 누구와 계약을 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오르고 반대편에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 박살이 났는데 코이브가 어제 오늘 박살이 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클도 7% 하락, 아이언쿠 8.42,
니게티브 8%. 네, 전체적으로 미국 헤지펀드들이 꿈으로 가고 있던 주식, 그동안 시장을 리딩했던 뭐 원전, 실적이 없는 원전, 다음에 양자컴, 반도체 일부 꿈으로 갔던 것들 아주 박살을 내고 있는 모습, 이익 실현을 하는 거죠. 네, 11월에 팔아서 네, 인센티브 챙겨서 12월에 여행 가는 게 미국 헤지펀드들의 일반적인 패턴이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2조 2천억이나 코스피에서 팔았네요. 와, 무섭게 팔았죠. 외국인들도 이제 연말 되니까 뭔가를 팔기 시작했다. 코스닥은 2283억을 사고, 항상 연말에 되면 코스닥을 사고 코스피를 파는 모습,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남겨놓고 올해 먹었던 것은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 선물도 1조 2천억이나 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 상당히 수급에서 공포스러운 모습이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금시장 동향은 이타금은 85조, 신용장구는 25조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 신용장구가 오늘 이제 둔탁하게 빠지고 한 2, 3일만 빠지면 우르르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신용장구 계속 좀 위험하다 봤는데 신용장구 보시고 신용물량이 오히려 하락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주식시장은 영원한 교훈 중 하나가 너무 가격이 싼 것 자체가 가장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유 없이 시장이 폭락했을 때 많이 사죠. 반대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도 썩은 사과의 악취가 날 정도로 비매력적이라는 거죠. 지금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다라고 사람들이 일부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오늘 미국 주식시장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가운데 기술주와 그동안 터무니없이 상승하는 미래 기술주 중심으로 이익 실현, 헤지펀드들이 이익을 실현했다. 따라서 오늘 한국 시장은 좋을 일은 없죠. 조정이 나타나다. 다시 한번 하락 이유를 정리해보면 너무 급하게 오른 주식 가격,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거부감, 셧다운 지속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실질적 펀더멘탈적 심리적 타격, 모든 악재가 사라지면서 뭔가 엉덩이를 비비고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없는 거죠. 불안의 벽이 사라졌다. 저 어떤 리스크가 어떤 악재가 나타나면 저게 해결이 되고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진 거죠. 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종료가 됐다. 또 내년에 대한 불안감, 올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연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내년에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올해가 너무 좋았는데 내년에도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중요한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모든 호재가 선반영된 후에 나타나는 허탈감. 이런 이유로 하락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좀 쿨링다운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뭐 빠지면 불안해서 사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11월은 오히려 좀 조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달로 삼고 하락이 진정되면 한 30% 정도의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하다. 11월에 좀 초반에 오늘이나 내일의 현금 확보를 필요하다. 좀 팔려면 오늘 팔아야 된다. 오늘 팔아서 좀 빠지더라도 팔아서 현금 확보를 좀 하자. 30%. 그래서 12월에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11월은 좀 기다리고 이런 전략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웅덩이를 만난 후에 내년 3월이나 5월에 피크를 칠 것이다. 아직은 끝은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락할 가능성. 이 시나리오는 저는 변함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웅덩이를 만난 거죠. 30% 현금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르시 합니다. 네, 시장이 오늘 조정을 받으면 또 우리 개인 투자가들 아주 용감하죠. 시장을 어떻게 볼지 재밌는데 그들이 과연 물러설 것인지 이것도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또 줍줍을 할 것인지 이 치열한 싸움. 만약에 개인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용기 있게 다가선다면 주식시장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면 폭락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팔려면 오늘 팔아야 된다. 오늘 한 20, 30%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려움과 공포와 약간 머리가 아픈 출근길인데 그래도 한번 잘 이겨내 보도록 합시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